예, 지금부터는 주요 업종별 주가 상황 전망하고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반전을 사실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썩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고 수요 회복도 뭐 좀 더디다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약간 본격적인 추세 상승 반도체 언제 정도부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연말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연말요? 네, 그러니까 4분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그 반도체 업황이 바닥은 탈출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한국 수출을 보면은 어쨌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올해 봄 이후에 반도체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은 아니지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재고가 에 대한 부담이 이제 줄었더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부담이 준 거는 맞고, 이제 기자님 질문해 주신 것처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예. 아직까지는 이제 좀 탄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연말에 IT 제품과 관련해서는 이제 신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샀던 뭐 핸드폰이나 뭐 PC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교체 수요가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올 타이밍은 아닙니다만은 조금씩은 오지 않을까라고 예. 좀 보여져서 저희는 이제 4분기에는 그래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보면 반도체 대표주는 좀 부진해도 상대적으로 H뱅 관련 장비주 같은 이런 쪽은 또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서 좀 주목되는 이 부분이 있다, 분야가 있다 하면은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후공정 쪽입니다. 네. 보통 이제 반도체 공정을 뭐 전공정, 그다음에 공정, 후공정 이렇게 되게 되는데, 네. 과거에는 전공정도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요. 요즘은 전공정을 통해서 그 이제 전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기판에다가 이제 반도체를 이렇게 찢는 거를 말하는데, 회로를 새기는 거죠. 네. 예. 그걸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부가가치를 늘리는데 한계를 직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후공정 쪽에서 네. 이제 부가가치를 올리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거기서 미세하게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어떤 퀄리티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서의 그 분야에서의 어떤 한국 기업들, 한국의 반도체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그래도 이쪽에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뭐 그 반도체 대표주는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후공정 쪽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의 어떤 여력들이 훨씬 더 빨리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후공정 쪽에서 저희가 좀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네. 보여집니다. 근데 후공정 장비주들은 그동안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꼭 필요하고, 예.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도 여러 일들을 동시에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런 업체들은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공정 장비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면 후공정 쪽에 어떤 뭐 소재나 또는 부품 쪽 이런 업체들도 좀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후공정 쪽이 아무래도 지금 남아있는 반도체 여러 가지 다른 그 공정이나 쪽에서 훨씬 더 아직까지도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월까지 국내 증시는 뭐 2차 전지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2차 전지가 강했는데 이제 8월 이후 최근까지는 계속 좀 조정받는 그런 양상이었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다시 좀 힘을 내가지고 양극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까요? 저는 온다면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올 걸로 보고 있는데, 예. 당장은 아니고 한 내년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길게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중국의 리튬 가격이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는 두 가지인 거죠. 중국의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라는 거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 내에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아졌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리튬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제 1등 업체이기 때문에 좀 일부 공급 과잉인 가능성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뉴스들에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 EVE 에너지라는 업체가 미국에 또 공장을 설립한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약간 우회 진출 말씀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아주 수급이 타이트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점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자동차 판매, 특히 전기차 판매가 조금 더 돌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고, 최근 들어서는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보조금 같은 것들을 좀 줄인다고 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좀 성장은 계속 하고 고성장은 하긴 하겠지만, 고성장의 어떤 기울기가 약간은 좀 플랫해지는 구간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약간 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시점으로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올해 어쨌든 굉장히 좀 강한 시장이 올해 상반기 때 했기 때문에 조금 한두 분기 좀 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되면 다시 한번 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 7월까지 양극재가 좀 강했고 셀 3사나 음극재를 비롯한 다른 소재주들은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강하지가 못했는데, 그러면 양극재가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이런 쪽, 뭐 셀이라든지 음극재 같은 다른 소재주도 한번 힘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주가가 조금 덜 빠졌다가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사실 같이 가는 건데, 예. 저희 한국의 양극재 업체들만 너무 조금 앞서서 달렸던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그동안에 못 올랐던 업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해외 업체들도 보더라도 사실 이제 올해는 조금 조정의 양상이 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예. 때 경쟁이 치열해지고, 아무래도 이제 막 캐파 설비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가 반영들이 좀 많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주 이렇게 강한 랠리가 아주 이렇게 양극재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못 올라왔고, 근데 성장을 계속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4분기 정도에는 먼저 좀 양극재 업체들보다는 먼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는 내년 돼야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다른 소재주나 셀 3사 같은 경우는 4분기 정도부터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뜻이네요. 네. 예. 최근에 로봇주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제 이게 약간 일시적인 강세인지 좀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궁금한데, 우리 사모님 견해 어떻습니까?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AI가 발달을 하면 할수록 이제 이 AI를 활용한 어떤 기술들 또는 그런 분야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이제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봇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의 어떤 자율적인 흐름, 움직임들을 통해서 훨씬 더 로봇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로봇이나 AI나 저는 함께 갈 수 있는 산업의 어떤 유망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좀 많이 올랐고 네. 실적 대비해서 실제 실적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이제 워낙 좀 강하게 그렇죠. 오르다 보니까 조금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곧 이제 상장하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비싸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 실적에 비해서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어떤 산업의 어떤 중요도, 그 다음에 어떤 큰 트렌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메타버스 같은 이제 미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년 가까이 계속 좋지 못했고 좀 조정을 길게 받은 셈인데 뭐 연준의 긴축 이제 로드맵을 좀 감안하고 또 PR 같은 어떤 이런 밸류를 감안할 때 지금은 한번 관심을 둘 만한 시기가 된 건지 아니다. 한 당분간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게요.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좀 일상생활화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온라인 홈쇼핑, 예. 그다음에 뭐 웹툰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이제 지난 코로나 때 성장했던 것들의 많은 성장 동력들이 약간 좀 식어버렸습니다. 근데 다 사용을 하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사실은 별로 없어져 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작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만큼 게임을 하진 않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아직까지 신작 게임들 중에서 엄청 흥행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들도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인터넷이나 게임 업종은 꼭 연준의 어떤 긴축이나 PER 같은 고평가론을 제외를 하더라도 성장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문제인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긴축 로드맵은 올해 뭐 저는 이제 7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오히려 업황 전체로 보면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사실은 뭐 웹툰이나 뭐 이커머스 외에는 사실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 같은 눈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쉴 가능성? 그러니까 뭐 웹툰 같은 것들을 뭐 사실 또 뭐 그 비즈니스 모델화돼서 좀 더 새롭게 돈을 버는 쪽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는 한 조금 더 모멘텀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메타버스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너무 기대감이 컸던 분야라고 봐야 되는지 한 번 정도 기회는 이제 앞으로 온다고 봐야 되는지요? 오긴 올 텐데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코로나처럼 이렇게 완전히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긴 합니다만 지금은 온라인에서 해도 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해도 되는 세상이다 보니 되고 이게 병행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관심들을 못 갖고 있고 또 결국에는 이런 메타버스 세상을 좀 더 우리 일상 속으로 가져올 만한 기술 혁신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못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엔트하고 드라마주 같은 경우는 한동안 반짝하다가 또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주춤거리고 있고 썩 강하지가 못한데 어떤 4분기 정도 됐을 때 엔트하고 드라마주에 어떤 좋은 모멘텀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는 엔터주는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약간 많이 반영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이브처럼 아주 대표 상징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만 좀 집중화하는 또는 선별화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좀 관심 가질 만한 어떤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4분기에는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올해 특히 뭐 JYP라든가 엄청 이렇게 올랐는데요. 사실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기대들을 조금 미리 좀 반영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이고,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그래도 많은 어떤 이제 아이돌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탄탄한 한 하이브 정도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도 보면 드라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이 중에서도 좀 신작, 좀 대표적인 새로운 어떤 트라이를 하는 드라마들이 좀 제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4분기에는 좀 드라마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정도 이럴 정도로 말하자면 고금리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4분기까지 감안해가지고 증시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뭐 어떤 분야, 섹터가 있다면 우리 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4%나 되다 보니까 네. 이 4%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또는 그 성장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양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배당처럼 배당 성장주처럼 네. 배당을 계속해서 많이 주는 이런 유의 산업들 네. 그러면서도 뭐 4%의 어떤 예금이나 장기금리보다도 만큼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배당을 네. 주는 쪽이랑 그다음에 앞으로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산업들을 둘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에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은행과 통신 네. 거기에다가 일부 배당 성장주 컨셉의 주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때 그래도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산업으로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예. 그리고 저는 중국의 여행과 관련된 소비주들도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도 그렇고 중국 소비주들도 그렇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워낙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좀 소외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반기는 그래도 좀 업황에 대한 바닥을 좀 확실하게 좀 칠 수 있는 산업들이 또 이런 두 산업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여행과 관련된 뭐 레저라든가 네.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들 이런 쪽들로 인해서 조금 더 시장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여행주라면은 중국 여행객이 이제 단체 관광객이 한국을 들어왔을 때 그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여행객들 오면은 이제 화장품 산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는 화장품만 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좀 더 많이 다양해지고 그래서 예전처럼 막 유커들이 화장품 몽땅 가져가고 이제 이런 모멘텀은 없어진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아직도 저희가 그 방문객 수가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밑에서 올라올 때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것은 바로 호텔 레저 산업입니다. 말씀하셨던 면세점, 그다음에 카지노 이제 이런 쪽인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그쪽에 대한 수혜가 먼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중국 관광객들이 그냥 명동에만 있지 않고 백화점 많이 가더라고요. 네. 뭐 현대백화점도 많이 가고 흰세백화점도 많이 가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이후 국내 증시 상황을 분석하고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던 허재환 상무님의 설명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 상무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